출제 가능한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좁힌다고 해서 하나의 주제를 찍는다거나 단지 두세 개의 주제만 찍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봐야 되죠. 연대 문제 같은 경우에 단순히 찬반을 묻는 문제는 최근 5년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2022학년도 문제도 그렇고 2021학년도 문제, 최근 3년간의 문제를 봤을 때도 대놓고 찬반을 묻지는 않지만 대부분 상반되는 관점을 가진 제시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찬성과 반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대립될 수 있는 관점들을 여러 개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출제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많이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수업 수강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자료를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최소한 면접 가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안에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키워드들도 나올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키워드뿐만 아니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표현력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심화를 해야 됩니다. 쌤, 잠깐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현력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표현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 말하기 능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영어 말하기 능력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대면 면접이 아니고 녹화 면접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딱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5분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영어 말하기 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오래 걸리고 이러면은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은 지금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문장도 문장이고 영어 면접에서는 사실 이제 개별 문장도 당연히 완벽하게 돼야 되지만 문단 구성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 글로 쓰는 것처럼 이제 문단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개별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문장과 그 문장을 조직해서 문단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제가 표현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시문을 읽고 나서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완벽한 문장으로 좀 구성해야 된다. 네. 실제로 말할 때는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만 준비 시간이 8분밖에 안 되고 답변 시간이 최대 5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제로 말할 문장을 그대로 적어 가지고는 도저히 8분 안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어진 8분 동안에 자기가 대답할 거에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하고 실제 말할 때 문장과 문단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키워드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키워드를 제시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키워드를 제시문 안에서 찾는데 근데 이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묻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혹은 자기의 의견을 첨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온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얘기할 내용의 키워드까지도 8분 안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학생들이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독해와 함께 키워드를 추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면 네. 문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 네. 그리고 문장은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키워드가 없는 문장, 네. 어떤 게 더 점수가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점수가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 언더우드 전형에서 언더우드 국제인재 전형, 특기자 국제인재, 특기자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학부만 지원할 수가 있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근데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영어 실력, 이게 이제 English Speaking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흠잡을 수 없는 문장에다가 키워드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떤 그 약간은 표현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키워드가 들어가고 사고의 깊이가 드러날 수 있는 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자기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키워드를 반드시 정해놓고 네.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네.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시문에서 빨리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면은 독해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면접 독해 같은 경우는 약간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빠르게 읽으면서 키워드를 캐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내가 답변을 할 때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든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제시문에서 찾아내야 되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학생들은 1차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1차 성적대로 합격도 결정된다라고 믿는 학생들도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에서 2.5배수를 뽑죠.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1차 성적 60%, 면접 40%가 들어가게 되는데 면접 40%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결과에 따라서 1차 성적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는 면접인데 국내고 출신자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에서 연대가 바라는 거는 영어 면접을 통한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1차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면접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반대의 사례들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연대 특기자 전형을 쓴 학생들은 보통 그러니까 애고생들 아니면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자들의 좀 성적을 보면 사실 그 서류평가 점수는 고만고만할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1차 서류 평가에서 특별히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배수를 뽑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2.5배수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